네, 마감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다시 부는 AI 훈풍, 접었던 날개 다시 펼까? 반도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KR리서치의 김대준 대표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같이 빨간불을 켠 게 진짜 몇 거래일 만인지 그렇죠.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역시나 뭐 HBM 없으면 반도체는 이제 안 되나 봐요.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데요. 그런가요? 네. 물론 HBM, AI 반도체 부분이 마진율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이긴 이죠. 한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판단을 해보게 된다면 전체 반도체 시장의 변화가 필요한 지점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저평가 많은 얘기를 하죠. 네. 실제 어느 정도 저평가인지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뭐 PBR이 1배라는 건 뭐 당연히 다 아시는 사실일 테고 하이닉스가 2.5배 되고 엔비디아가 PBR 한 80배 정도 됩니다. 그럼 매출 규모 측면에서 한번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이번 분기 매출이 대략 한 80조 근처의 네. 매출을 발생시켰죠. 엔비디아는 대략 그 매출 분기당 그 매출이 한 300억 불 하니까 40조 정도 합니다. 네. TSMC가 200억 불 정도 하니까 30조 정도 합니다. 네. 그럼 그럼 삼성전자가 매출 규모에서 당연히 크죠. 물론 마진율은 이제 논외로 네. 치고 나서 그냥 숫자만 봤을 때. 네, 숫자만 네. 봐서. 그런데 시총으로 한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PBR을 받고 이제 주가 수준에서 시총 규모를 한번 판단해 보려는 겁니다. 삼성전자 시총은 350조입니다. TSMC 시총은 1000조가 넘습니다. 엔비디아는 뭐 4경 정도 된다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우리가 매출과 저평가 구간에서의 현재 시총 규모를 판단해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극단적으로 저평가되어진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자리다. 말도 안 되는 자리죠. 네. 예, 그래서 우리 타이틀이 AI 훈풍에 따른 반도체가 기지개를 펼까라고 이제 우리 타이틀을 가져왔는데 네. 기지개 당연히 필 거고요. 네. 시간의 문제일 뿐이고 지금은 그 기지개 단계에서 마지막 구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터널의 끝자락이 가장 어둡다고 말씀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의 지금 현재 단계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현재 보유하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의 문제일 텐데 사실 이게 보유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진짜 답답하실 거란 말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수급을 살펴보시면 삼성전자 개인이 팔았습니다. 개인이 팔면서 지금 마감이 됐거든요. 뭐 그 규모가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만 네네. 답답했던 투자자들이 안 되겠어. 그냥 삼성전자 팔고 난 빨리 가는 종목 살래라는 마음을 먹으셨을 거란 말이죠. 이 숫자가 나왔다는 그렇죠. 건. 지쳤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오늘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시장의 전체적인 종목 간의 수급 동향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네. 물론 이제 양대 산맥이라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플러스 빨간불을 보여주긴 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움직였던 반도체 관련 종목은 유리기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리기판도 HBM, 그러니까 AI 반도체와 연관된 산업이거든요. 아직 실현 안 됐지만 그래서 그 간에 우리가 이제 하이닉스가 움직이고 엔비디아가 움직이고 AI 반도체가 움직인다라고 하면 한미 반도체가 지금까지는 시세 움직였었죠. 선도 현상을 네. 보여줬거든요. 근데 최근 한미 반도체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하이닉스만큼의 반등도 못 주고 있어요. 그렇죠. 네, 저점이 95,000원이고 지금 11만 원 초반이기 때문에 저점 대비해서 반등의 치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체적인 시장에서 수급 동향이 기존에 과거에 강했던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보다는 우리가 그 확산된다고 그러죠. 확산되는 과정에서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고 전기전자 쪽에서도 뭐 LG전자 실적이 나와서 뭐 실적 반응도가 있긴 하지만 전통적인 강세 종목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PCB 쪽, 뭐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 네.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부품 내에서 화신 같은 종목들의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의 큰 지금 흐름은 뭐 대형주가 움직임이 뭐 강하게 포착되면서 시세를 끌고 가기보다는 중소형주, 중형주 단에서의 종목들이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들 흐름에서의 움직임은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투자 포커싱을 그쪽으로 맞춰가야 되는 시점에서 흐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중소형주로 옮겨간다가
확산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한 번 손탄 종목 이제는 하고 싶지 않다. 지수가 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지지부진한 시장에서 수급적으로 손타지 않은 종목들을 새롭게 계속해서 찾아가는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는 3분기 실적 시즌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했고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대형 기술주들이라든지 M7 같은 종목들의 실적이 발표가 될 텐데 이 발표를 하면서 또 AI 투자 또 할 거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삼성전자보다는 오히려 SK하이닉스의 상승폭이 더 크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부 동의를 하는데요. 네.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이 좀 더 긍정적이긴 하나 여기에 전제되어져야 될 몇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네. SK하이닉스 주가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엔비디아의 주가가 움직여야지만 동조화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죠. 엔비디아 주가가 135불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고점 수준에서의 가격이 140불 수준이기 때문에 최근 가격적인 측면에서 한 40% 빠졌었거든요. 100불이 일시적으로 무너졌던 측면에서의 흐름들이 있기 네. 때문에 40% 수준을 주가를 회복했어요. TSMC도 비슷합니다. 190불 수준에서의 고점에서 130불 수준까지 거의 한 40% 정도 하락을 했다가 190불 지금 회복했습니다. 원래 가격을 회복했거든요.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5만 원 고점을 판단해서 40% 주가 조정이면 15만 원이 맞습니다. 저점 지난번에 찍은 네. 가격이 그 엔비디아라든가 TSMC와 동일한 수준에서의 40%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나머지의 종목들은 엔비디아와 TSMC 같은 경우는 이전 주가 수준을 다 회복을 했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5만 원 고점 대비해서 지금 19만 원이라고 한다면 반등의 폭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흐름이거든요. 바꾸어서 얘기한다면 더 갈 자리가 있다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또 판단이 되고 있죠. 그런데 앞서 제가 전제되어야 할 두 가지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렸어요. 엔비디아 주가인데 엔비디아 주가 가격만 보고 판단한다면 네. 135불 많이 올라왔는데 라고 하는 판단을 가지고 계시는데 여기서 140불을 돌파하고 150불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죠. 첫 번째, 우리 권다영과 앞서서 오늘 시장에 대한 거래대금 얘기를 네. 해주셨어요. 미국 시장도 똑같습니다. 거래대금이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맞아요.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으로 한번 판단해 보게 된다면 지난 금요일 1억 7천만 주 거래됐거든요. 근데 과거에 엔비디아가 주가가 막 올라갈 때 50불에서 100불, 100불에서 140불 갈 때 평균적으로 5억에서 7억 주 거래됐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 자체가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거래량이 받쳐져야 한다라는, 그러니까 거래량이 느는가를 먼저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메타 실적이 이제 조만간 발표되고 M7 종목들의 실적도 후속적으로 발표가 된다고 했는데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납품하는 최대사가 아마존이거든요. 네. 근데 아마존의 실적이 최근 2분기 동안의 흐름을 보게 되면 한 대략 한 150억 불 정도 매출을 일으켰고요, 분기당. 이번에는 160억 불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마존의 실적이 뒷받침된다라면 당연하게 앞으로도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겠다라는 의지와 어떤 흐름에서의 내용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네. 매출이 여기서 안 나오게 된다라면 AI 반도체를 착용을 했는데 매출에서는 그다지 현실적인 숫자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엔비디아에 대한 반응도가 연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 거래량과 지금 발표되는 아마존, 구글, 메타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엔비디아의 최대 고객사들이거든요. 그중에 가장 큰 게 아마존인데 이 회사들의 매출이 증가하는지 이번 분기에 요 내용도 한번 체크해서 판단해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가 140불 갈지 150불 갈지 160불 갈지에 대한 부분을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반응도의 SK하이닉스 주가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내용에서의 흐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사실 지금 여기서 매출액이 더 나온다 M7 네.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솔직하게 들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게 단순히 실적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만약에 제가 그냥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안 좋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는 AI 투자 더 할 거야. 네. 왜냐하면 AI 산업에서의 이 캐파를 우리가 선점할 거거든. 네. 이라면서 그래도 투자는 놓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요. 당연히 그런 내용들의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네. 하지만 지난 8월에 주가가 폭락했던 내용에서의 한 두세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뭐 경기 침체도 있었지만 AI에 대한 거품론이 그 당시에 불거지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막 빠졌거든요. 네. 근데 여기 실적이 안 나온다? 더 투자하겠다? 이게 시장에서 먹히는 부분이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맞습니다. 아무리 투자를 한다고 해도 이게 투자를 했을 때 조금의 성과라도 나와야 이 투자를 하는 의미가 있을 텐데 이제는 사실 투자를 하루 이틀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숫자로 좀 찍혀야 하는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올라주면서 68,000원 선에서 거래를 마감 짓기는 했는데 이게 뚫고 가려면 외국인 수급도 돌아야 할 것이고 이 외국인 수급이 도는 트리거는 아마 퀄테스트가 아닐까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퀄테스트가 그냥 통과한다고 된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만 퀄테스트 통과해야만 10만 전자 갑니까? 그보다는 지금 네. 삼성전자 주가에 움직이지 못하는 결정적인 외국인 매도이긴 하지만 네. 내부적으로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퀄테스트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파운드리 시장에 대한 부정적 견해들 그리고 3분기 실적에 대한 비관적 해석. 이 부분이 이제 삼성전자 주가의 움직임을 못 가게 하는 전반의 분위기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세 가지 내용을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게 되면 네. 퀄테스트 같은 경우는 뭐 하반기 정도에 통과한다라는 게 대세적인 의견입니다. 그동안 2번 계속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개선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하반기에는 통과할 것으로 판단되는 과정에서 크게 문제될 거 없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경쟁력 약화에 대한 부분이 삼성전자 이제 주가를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 부분 또한 제가 아까 매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파운드리 1위는 TSMC이긴 한데 네. TSMC와 삼성전자의 매출 규모적 측면에서는 삼성전자가 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물론 휴대폰과 가전사업부가 포함된 수치이긴 하지만 네. 절대적으로 삼성전자의 전체적인 규모적 측면에서의 내용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이렇게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시장에서 제가 오래 있으면서 판단한 게 똑같은 현상을 보고 어떨 때는 호재로 반영되고 어떨 때는 악재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동일한 같은 내용. 걸 보고도. 네. 그럼 저는 이렇게 삼성전자를 판단합니다. 이번에 분기 매출이 거의 80조 가까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안 움직이는 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뭐 승인 지연이라든가 파운드리 경쟁력 약화라든가 3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인데 매출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매출이 많이 나오고 지난해 대비해서 실적치도 나쁘지 않은데 왜 주가가 못 움직이냐에 대한 제가 좋은 각도로 틀어서 이 부분, 이 세 가지 내용을 해석을 해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실적이 역대급으로 나온 게 지난 2022년입니다. 이때 분기당 매출이 한 73조, 74조 매출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때 D램 가격이 얼마였냐면 4불에서 3불 선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매출은 2022년 최대 실적 대비해서 매출 더 나와요. 근데 D램 가격은 지금 1.9불대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격 차에 있어서 가장 최대 실적을 발현했던 시점보다도 매출은 더 나오는데 여전하게 규모적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바꾸어서 네. D램 가격만 올라가 준다면 삼성전자의 전체적인 매출과 성과 부분에서는 확 개선되는 현상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전제하죠. 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매출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출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판매가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수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D램 가격을 계속 추적하고 이 형태의 가격 순환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삼성전자의 오히려 주가 상황을 예상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에서의 흐름이라고 보고 있어요. D램 가격 넘어가 보겠습니다. D램 가격이 올 초에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면서 지난해 1.4불대에서 그 역마진 상황에서 움직이다가 지난 연말 올 초로 넘어서 2불을 살짝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BP 개선이 된다라고 시장에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5월, 6월, 7월을 건너오면서 2.2불까지 갔던 게 잠시 꺾이면서 1.9불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레인지입니다, 이거는. 이 가격이 D램 가격이 꺾였다라고 판단하는 가격에서의 수준이 아니고요. 일상적인 가격의 상승 트렌드 안에서 오르내림의 반복적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D램 가격을 계속 체크하면서 D램 가격이 다시 2불을 넘어서는 순간에서의 상황이 나타난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수요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의 시각도 바뀔 수 있다는 거, 수급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D램 가격을 추진하는데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황을 두고 다시 반등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서도 해석이 가능하고 주가의 개선도 우리가 이제 지금의 주가 대비해서 원래의 자리로 진행되는 수준에서의 상황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죠. 그러니까 레거시 쪽에서 Q는 받쳐주는데 P가 받쳐주지 네. 못해서 지금 이런 그렇죠. 상황이 벌어졌고 P 그러니까 프라이스가 올라가게 되면 충분히 돌아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그게 언제쯤 가능할까요? P가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난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좀 더 가능 흐름에서의 내용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우리가 이렇게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의 그 이슈 구간에서의 내용들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주안점을 두고 판단하거든요. 미국 시장에서도 우리가 M7 종목에 대한 주가, 그리고 특히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를 많이 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현재 역대 신고가를 발현하고 주가의 움직임이 쭉쭉 뻗어나가는 종목 중에 하나가 캐터필러입니다. 캐터필러가 신고가 갱신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측면이고요. 저는 이제 미국 대선이 11월 초에 5일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뭐 일부 특정 후보가 됐을 경우에는 중국과의 대중관계 개선도가 나타나고 중국에 대한 수출이 늘어나고 중국에 대한 전체적인 그 성장도를 공유하는 현상에서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이 시점이 반도체 경기 회복에서 좀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내용의 지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돼서 11월 이후, 그러니까 11, 12, 내년 1월 이 즈음에서는 반도체 경기의 전체적인 회복 구간으로서의 진행이 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주가는 항상 선제적으로 미리 반응해서 움직임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11, 12, 1월에 반도체 경기 순환의 전환점이 나타난다면 가격의 전환점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럼 삼성전자의 지금 주가는 바닥선이고 지금부터 반등이 나타날 수 있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40% 하락 이후에 반등을 주는 과정에서 여전하게 TSMC나 엔비디아에 비해서 저평가되어진 부분에서의 가격 수준을 보여준다면 회복 과정에서의 수준에서의 가격이 진행될 것이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죠. 참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나쁘지 않다는 건 모두가 아는데 네. 주가가 참 답답하다 보니 제가 자꾸 여쭤보게 되는 것 같아요. 국내 투자자 여러분께서 제가 오랜 시간 이제 주시장에 있다는 말씀 많이 들었는데 네. 급하세요. 마음이 급하죠. 급하세요. 조금 여유 있게 네. 대응을 하신다면 어차피 뭐 한 달 뒤에 올라갈 건데 지금 뭐 주가가 정체되어 있는 거 크게 문제될 거 없다. 네. Nothing. 알겠습니다. No problem. No problem이라고 해석을 하고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네. 건 어쨌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돌아설 거다라면 네. 소부장 쪽도 우리가 안 볼 수는 없잖아요. 소부장 쪽은 언제쯤 돌아설까요? 시기가 비슷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늦을까요? 빠를까요? 전 빠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소부장에서 우리가 소재 부품 장비, 특히나 HBM과 관련된 후공정단에서 장비를 그동안 많이 봐왔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장비를 많이 보고 계세요. 근데 오늘은 또 전공정이 좋았어요. 네, 전후 공정에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이제 부품 관련주 흐름을 한번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부품 관련주에서 왜 부품 관련주에 대한 내용들을 판단해 보냐면 우리 권당 앵커가 모두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모두가 바라보고 기대했던 종목에서의 주가가 개선되는 현상들이 잘 나타나지 않더라. 모두가 바라보는 종목들은 그렇게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더라. 예를 들어 리노공업 같은 종목은 부품 네. 관련주이면서 네. 주가의 상승 시기가 지난해 10월부터 움직였어요. 네. HBM과 관련된 후공정단의 종목들은 올 1월부터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먼저 올라갔고 먼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주가의 반전 시나리오 측면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보게 된다면 선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먼저 반등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측면으로서의 해석이 가능하고요. 뭐 리노고 지금 주가 수준에서 굉장히 그 하락 이후의 횡보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지난해 10월, 11월, 12월에 리노공을 판단해 보신다면 시장에서 굉장히 탄력적인 종목이었어요. 네. 그렇다면 이 과거의 흐름의 종목들이 다시 충분한 조정 이후에 다시 움직일 수 있는 HBM과 관련된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의 흐름보다는 먼저 조정을 받은 이들 종목들의 흐름들이 좀 더 긍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서의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리노공업 좋게 보시는 거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뭐 쉽게 얘기하면 매도 먼저 받은 사람이 네네, 낫다고. 그렇죠. 근데 장비단 요즘 종목들이 움직이는 이유는 실적이 더 먼저 찍힐 거라서 그런 거잖아요. 아닌가요? 리노공업의 실적을 보게 되면 네. 소부장 업종의 전체적인 실적치가 지난해 반도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지난해 그리고 올해 2분기까지 실적치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소부장단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근데 부품주의 성향은 네. 실적단에서의 흐름들이 부분적으로 감소가 아니라 정체 내지는 조금 상승 흐름들이 나타나거든요. 소부장 내에서도 실적이 나오는 흐름이 찍히는 이들 종목들이
좀 더 관심도가 높아지는 시장에서의 모습이고요. 후공정탄의 장비주 그 HBM과 관련된 종목들 한미반도체를 대상으로 판단해 보게 되면 한 4분기 전 지난해 한 100억, 200억 했던 매출 규모 수준에서 이번에 7, 800억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딱 정체 수준입니다. 추가 상승 확장 여력이 조금 시장에서 이 부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주가 이런 상황에서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네. 오늘 반도체 이야기 쭉 나눠봤습니다. KR 리서치의 김대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